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도 도전이 꽃피우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아직은 이게 영상이 오픈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마치 영상을 보시고 여쭤보는 것 같은 질문이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자격증을 구할 때 선임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구할 때 선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의무냐 아니냐, 이게 법적으로 꼭 필요한 요건이냐 아니냐, 요거를 확인해 보고 자격증을 구하면 그게 이제 가장 괜찮은 자격증이고 유용한 자격증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사실 영상을 만들고 아직 안 올라갔어요. 사실은. 예. 물론 이 영상이 나올 때쯤에 올라가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벌써 이 딱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마치 본 것 마냥. 자, 선생님, 제가 50대,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1급, 공조냉동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기능사 이렇게 있는데 전기기사하고 공조냉동기사죠. 선택해서 고민이 생기네요. 이 일은 선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선임되면 뭐가 좋은가요? 일이 편해지나요? 선임되면 뭐가 좋은 건지 선임인데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영상을 보신 것 마냥. 미래에서 오신 분인가?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선임이 되면 뭐가 좋은 건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시설 관리 쪽에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설 관리 입장에서 다른 쪽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자, 시설 관리에서 그냥 전기만 볼게요. 전기만. 네, 전기는 지금 선임이 의무화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선임을 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기사로 선임을 하게 되면 이 선임을 하면서 법적인 의무 사항이 들어가게 되고 시설 관리에서는 이 선임하는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사도 이렇죠. 주택관리사도 의무 세대수가 있죠. 몇 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보호, 몇 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이거를 반드시 선임을 해서 이 선임자를 관리소장으로 취임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생겼어요. 만약에 이걸 안 한다? 30일 이내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행정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선임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격이 된 사람은 뭐를 보장을 받냐면요. 취업을 보장을 받습니다. 취업. 첫 번째 선임 자격증을 따면 좋은 거는 이거예요. 취업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 구하기가 쉬울까요? 물론 이제 요 자격자들이 많이 있긴 해요, 요새는. 그래도 쉽지는 않죠. 급여를 많이 올려줘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거 있죠?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쥐고 있으면 이거 안 좋은 얘기지만 예, 저 사람이 약점을 쥐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 대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임을 할 수 있는 법적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격증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선임 자격증은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취업 보장에도 유리하고 사람한테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데에도 유리한 그런 자격증인 거죠. 그리고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죠, 또. 왜냐면 그런 사람 또 구해야 되는데 쉽게 못 구하면 또 갑자기 사람을 그냥 막 써야 되거든요. 이게 기간이 있어요. 선임이 해임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재선임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을 면접을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이 투자금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날짜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돼 있는 거. 제일 많이 그런 게 그런 거죠. 그 1가구 2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 기준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 기준.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 그 기준인데, 아이고, 이상하게 뜨네. 네. 세금이 비과세된 기준, 그 기준인데, 이게 요 날까지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는 팔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아무래도 손해볼 수밖에 없이 좀 이렇게 어떤 협상의 키에서 상대에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법적 기간,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뽑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 뽑게 되다 보면 또, 아, 사실 전에 사람이 더 나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예, 득이 되는 좋은 점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조건에 맞춰서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도 선임 자격증은 좋은 장점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 전기가 오래됐고 그리고 주택관리사도 이제 잡이 잡혔는데 문제는 주택관리사는 예, 주택만 지금 의무죠. 나머지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전기는 빌딩이고 뭐고 전부 다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가 갈 곳은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계가 도전장을 던진 거죠. 그래서 공조냉동학과 기계 기사죠. 예, 기계 쪽에 6개 중에 하나인데 요 자격증이 생기면서 이제 기계도 여기에 점점 자리 잡혀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기계도 이제 완전히 자리 잡힐 거고요. 지금 또 이제 소방도 그 사이에 이제 소방은 이제 한 사건 터질 때마다 점점 강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은 여러 명이 또 필요하고 심지어 이거는 한 단지도 여러 명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갈 데가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임 자격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데가 이제 지금 시설에서는 네, 선임 자격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기를 할 것이냐, 여기 공존행동을 할 것이냐, 요 문제잖아요. 멀리 보시면 저는 기계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빨리 그냥 효과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전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30대라면 기계 하셔도 괜찮은데 5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기가 좀 효과는 빠를 겁니다. 예, 그래서 선임의 그 장점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전기를 아무래도 추천을 드리는데 쉽지는 않아요.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건 이제 시설 위주로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 쪽 사업을 하는 때 법적인 이 사업 이 내역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자가 뭐뭐뭐를 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를 할 수 있고 B라는 업무를 할 수 있고 뭐 C라는 업무도 할 수 있는데 이제 A만 하려면 그 전기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뭐, 이 정도 있어야 되고, B 업무까지 같이 하고 싶으면 고급이 두 명, 중급, 세 명, 초급 네 명.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실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필요하고, C 업무까지 같이 하고 싶으면 고급이 세 명, 중급이 다섯 명, 뭐, 초급이 여덟 명, 뭐,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요. 이러면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이 자격자들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데서도 역시 선임 자격증은 빛을 발합니다. 근데 이건 전기만 얘기했지만 사실 일반 기술계에서는요. 전기 말고도 이런 선임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전기 기계 소방은요. 시설에서만 얘기한 거고요. 기타 기술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기술계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조금 어려워요. 시설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도 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기술계 쪽은 이제 20대, 30대들이 이제 덤비면 좋은 곳, 예, 그런 것들이고,
예,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50대, 예,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면 괜찮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시는 분은 60대 후반인데도 아직도 시설 쪽에서 일 잘하세요. 불려 다니세요. 예, 소장님들이 워낙 일을 되게 잘 해주시니까 소장님들이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단지로 갔어요. B 단지로 갔어요. A 단지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그쪽 그 기사님 60, 몇 세시더라? 꽤 됐는데 60대 후반이세요. 60대 후반이신데 아직도 부르세요. 그러면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드려요. 또 되게 일을 잘하시거든요. 예. 근데 일을 잘하는 게 일을 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틀려요. 굉장히 보고 배울 점이 많아요. 저도 그분한테 되게 존경하는 그 형님이신데 예, 생각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요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이렇게 불려다니는지. 예. 자, 오늘 그러면 이 선임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